워싱턴 정보분석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1월 30일, 12월 5일. 단 5일 간격 연속 발사 성공. 700km 상공 0.15% 정밀도. A4 용지까지 식별 가능한 눈이 하늘을 감시하기 시작했죠. 예산은 30분의 1 하지만 정밀도는 세계 인류. 브리핑룸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한국 발사 통제실 벽 모니터 구석에 떠오른 두 글자 계획대로. 22년 로드맵 뒤에 숨겨진 진실. 환호 없는 성공이 세계 기준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관리 대상이 파트너가 됐는지, 무엇이 이들을 이토록 치밀하게 만들었는지 그 모든 비밀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감동의 대한민국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리디아 하트, 우주와 안보 데이터를 다루는 정보 컨설턴트입니다. 20년을 숫자와 함께 살았죠. 그리고 오늘 이 보고서가 제 20년을 바꿀지 모릅니다. 2025년 12월 5일 새벽 5시, 워싱턴의 공기는 차가웠어요. 제 사무실 모니터 앞에 앉았을 때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화면에는 방금 도착한 데이터가 떠 있었죠. 한국 연속 발사 성공. 5일 간격. 2번 모두 완벽.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아니, 이건 뭔가 이상해. 동시에 서울에서도 브리핑이 열리고 있었어요. 실시간 피드로 연결된 화면 속 나로우주센터는 고요했습니다. 환호도 없고 박수도 없었죠. 그저 사람들이 모니터를 응시하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어요. 성공했으면 환호해야 정상 아닌가요? 웃고 떠들고 서로 껴안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마치 예상했던 일처럼 담담했습니다. 제 옆에서 상관인 그레고리 포드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어요. 정치적 쇼로 정리하게 리디아. 우리 시간 낭비하지 말고.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레고리는 58 영국 출신이지만 미국에서 30년을 산 사람이에요. 선진국 우월 의식이 온몸에 배어있는 타입이죠. 그의 입버릇은 한국은 관리 대상이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숫자를 보고 있었어요. 궤도 투입 정밀도. 페이로드 시퀀스, 발사 간격. 이 모든 게 너무 정교했습니다. 그레고리, 이 숫자 좀 보세요. 너무 정밀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자네 또 시작인가? 숫자에 집착하지 말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정치가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레고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리디아, 자네 아버지 이야기 기억하나? 아시아 때문에 공장 문 닫았지. 그게 자네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으니까요. 17살 때였습니다. 아버지의 공장이 문을 닫았어요. 생산 라인이 아시아로 넘어갔다는 이유로요.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아버지는 다시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 한편이 차갑게 얼어붙었어요. 한국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상처는 그들을 향한 편견이 되어버렸죠. 저는 데이터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화면 하단에 뭔가 스쳐 지나갔어요. B-5라는 표기였습니다. 무심코 지나칠 뻔했죠. 저는 그 글자를 캡처했습니다. B-5. 뭐지 이게? 그레고리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오늘 중으로 보고서 초안 올리게. 관리 가능이라는 결론으로. 그가 나가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모니터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저를 비추고 있었어요. 저는 손가락으로 마우스를 움직였습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죠. 궤도 투입 오차 0.15%, 고도 700km, 경사각 98.2도. 페이로드 시퀀스, 완벽한 타이밍. 이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환호합니다. 기뻐하죠. 그런데 그들은 체크리스트만 확인하고 있었어요.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새벽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저 멀리 서울은 이미 낮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식어버린 커피는 쓰디쓴 맛이었어요. 오늘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따를 것인가?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데이터 교차 검증 시작. 화면에 새로운 창이 떴습니다. 공개 소스, 협력망 데이터, 위성 추적 정보. 저는 하나씩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상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발사 시각. 현지 시각 새벽 2시와 4시. 왜 한밤중에 쏘아 올릴까요? 저는 과거 데이터를 검색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발사 기록을 살펴봤죠. 대부분 낮이었어요. 가시성 확보를 위해서죠. 그런데 한국은 밤을 선택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저는 메모를 남겼습니다. 야간 발사 패턴, 추가 분석 필요. 두 번째 이상 징후. 페이로드 무게와 궤도 정밀도의 상관관계였어요. 보통 페이로드가 무거우면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물리적으로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번 발사는 달랐어요. 페이로드 추정 무게 1000kg 이상. 그런데 정밀도는 0.15%. 이건 첨단 기술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셋째 이상 징후. 반복 패턴이었습니다. 5일 간격 2번의 발사. 궤도 고도 동일. 경사각 거의 같음.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계획된 시험이죠. 그런데 왜 공개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어요. 야간 트래픽 데이터. 한국 국내 데이터 센터와 나로우주 센터 간의 통신량이 발사 후 특정 시간대에 급증했습니다. 현지 시각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 시간대에 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프를 캡처했습니다. 파일명 야간 피크 패턴. 저장. 시계를 봤습니다. 워싱턴 시각 새벽 6시. 저는 이미 3시간째 데이터와 씨름하고 있었어요. 커피가 다 식었습니다. 저는 다시 채웠어요. 뜨거운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어도 데이터는 진실을 말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는 제가 믿고 싶었던 세계와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다. 그레고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새로운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결정해야 합니다. 이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레고리의 말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따를 것인가?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 B-5라는 글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에 답을 찾아야 했어요. 워싱턴 시각 아침 8시, 저는 여전히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커피는 벌써 4잔째였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데이터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죠. 저는 공개 소스부터 시작했어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위성 추적 데이터였습니다. 첫 번째 발사체 11월 30일, 두 번째 발사체 12월 5일, 궤도 고도 700km. 정확히 같았어요. 경사각 98.2도와 98.3도. 오차 0.1도.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는 협력망 데이터를 열었습니다. 동맹국들이 공유하는 추적 정보죠. 유럽 우주국의 데이터, 일본의 관측 기록, 미국 공군의 레이더 로그.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두 발사체는 완벽한 궤도에 진입했다고. 저는 손가락으로 이마를 눌렀습니다. 데이터는 중립이라고 믿었어요. 숫자는 감정이 없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 뭔가요? 저는 제가 원하는 숫자만 고르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어야 한다는 제 믿음에 맞는 데이터만 보려고 했던 거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엔 제 편견을 내려놓고 봐야 해요. 숫자가 말하는 그대로를 봐야 합니다.
페이로드 시퀀스 데이터를 열었어요. 발사 후 각 단계별 분리 타이밍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1단 분리 2분 30초, 2단 분리 5분 45초, 페어링 분리 3분 10초, 위성 분리 10분 5초. 첫 번째 발사와 두 번째 발사의 시퀀스가 거의 동일했어요. 오차는 2초 이내. 이건 반복 시험입니다. 같은 절차를 두 번 실행해서 재현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반복 패턴 확인, 시험 운용 가능성 높음. 그리고 또 다른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야간 트래픽 데이터였어요. 저는 한국 국내 통신망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공개된 정보는 아니지만 협력망을 통해 접근할 수 있었죠. 나로우주센터와 대전 데이터센터 간의 트래픽 그래프. 발사 당일 밤 11시부터 새벽 4시까지 급증. 발사 3일 후 밤 또 급증. 발사 5일 후 밤 또 급증.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저는 그래프를 확대했습니다. 트래픽 양이 평소의 15배였어요. 이 시간대에 뭔가 엄청난 데이터 처리가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그래프를 따라가며 생각했습니다. 홍보용 이벤트라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언론에 발표하고 끝나면 되죠. 그런데 발사 후에도 계속 뭔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간에만. 왜 야간일까요? 저는 다른 나라들의 패턴을 비교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모두 발사 후 트래픽 피크는 낮 시간대였어요. 언론 대응, 데이터 공개, 브리핑 준비 때문이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밤에만 피크가 있었어요. 이건 통합 운용 검증이에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발사체와 지상 시스템, 데이터 센터가 하나로 연결되는 걸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야간에 하는 이유는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죠.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저렸어요. 몇 시간째 앉아 있었으니까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아침은 이제 완전히 밝았어요.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제 안에 있는 어둠이었어요. 17살의 저 아버지를 잃은 저 아시아를 미워하게 된 저. 그 어둠이 지금까지 저를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장 문이 닫던 날 아버지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 모습이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누군가를 미워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견딜 수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아시아를 미워했죠. 하지만 지금 이 데이터들은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리디아, 넌 틀렸어.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아요. 제가 거짓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 자신에게.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모니터로 돌아가 새로운 파일을 열었어요. B-5. 어제 저장해둔 그 글자였습니다. 저는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공개 문서, 기술 보고서, 학술 논문. 30분을 찾아 헤맸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았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내부 문서 일부가 학술 세미나 자료로 공개되어 있었어요. B-5 연속 시험 시나리오 5번째 단계. 최종 통합 검증 주기. 저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요. 그들은 처음부터 계획했던 겁니다. 연속 발사, 데이터 통합, 야간 검증. 모든 게 시나리오였어요. 그리고 오늘이 B-5 마지막 검증 단계였던 겁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 전체를 검증하는 거였습니다. 발사체부터 위성, 지상국, 데이터 센터까지 하나로 연결된 통합 시스템이었어요. 저는 그레고리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야. 아니에요, 그레고리. 이들은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서를 열었죠. 보고서 초안. 그레고리가 오늘 중으로 올리라고 했던 그 보고서였어요. 저는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국 연속 발사 평가 관리 가능 수준.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어요. 이 제목이 맞나요? 저는 다시 데이터를 봤습니다. 0.15% 정밀도. 반복 패턴.
야간 통합 검증, B-5 시나리오. 이 모든 게 관리 가능이라고요?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했어요. 그레고리는 제 상관입니다. 제 평가를 결정하는 사람이죠. 그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제 경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한국은 관리 대상이 아니에요. 저는 타협안을 생각했습니다. 본문은 그레고리가 원하는 대로 쓰되 부록에 진짜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작은 반항이지만 최소한 진실은 남기는 겁니다. 저는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본문 한국의 연속 발사는 기술 시연 수준으로 평가됨. 부록 A 궤도 정밀도 상세 분석. 부록 B 야간 트래픽 패턴 이상 징후. 부록 C B-5 시나리오 추정. 저는 본문을 그레고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썼습니다. 하지만 부록에는 제가 발견한 모든 이상 징후를 담았어요. 언젠가 누군가 이 부록을 읽을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게 되겠죠.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0시. 저는 이제 선택의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할 것인가? 아니면 더 파고들 것인가? 제 안에서 두 목소리가 싸우고 있었어요. 하나는 말했습니다. 리디아, 내 커리어를 생각해. 그레고리를 따라. 다른 하나는 말했습니다. 리디아, 숫자를 봐. 진실을 따라.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저는 장소린에게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장소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엔지니어. 제가 협력망 명단에서 본 이름이었어요. 궤도 및 융합 파트 담당자. 그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B-5가 정말 뭔지, 야간 검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장 박사님께 저는 리디아 하트입니다. 영국계 정보 컨설턴트로 우주안보 분석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귀국의 최근 연속 발사에 대해 몇 가지 기술적 질문이 있어 연락드립니다. 가능하시다면 오늘 중 통화 혹은 면담이 가능할까요? 보내기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잠깐 망설였습니다. 이 이메일을 보내는 순간 저는 그레고리의 지시를 거스르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어요. 보내기. 이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오늘 저는 제 신념과 제 커리어 사이에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말하는 진실을 따르기로 했어요.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문제는 제가 20년간 숫자를 고르고 있었다는 거였죠.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겁니다. 이제 저는 모든 걸 봐야 합니다. 진짜 진실을. 답장이 온 건 2시간 후였습니다. 오후 12시 제 이메일 알림이 울렸어요. 장소린이었습니다. 하트 박사님 연락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3시 화상 미팅 가능합니다. 링크 첨부합니다. 짧고 정확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시간 남았네요. 그 시간 동안 저는 더 많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나로우주센터의 발사 통제실 라이브 피드를 다시 돌려봤어요. 12월 5일 새벽 2번째 발사 순간이었습니다. 화면 속 통제실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죠. 마이크를 통해 짧은 보고만 오갔습니다. 1단 분리 확인. 2단 연소 정상. 페어링 분리 완료. 궤도 진입 성공. 그게 전부였어요. 박수도 환호도 포옹도 없었습니다. 그저 체크리스트를 하나씩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뿐이었죠. 저는 화면을 일시 정지했습니다.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가 보였어요. 그 모니터 구석에 뭔가 글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연속 시험 시나리오 B-5 완료. 그 아래 작은 타임라인 인포그래픽이 있었습니다. B-1 체크. B-2 체크. B-3 체크. B-4 체크. B-5 진행 중. 그리고 각 단계 옆에 두 글자가 반복되어 있었어요. 계획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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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건 즉흥이 아니에요. 이건 철저하게 계획된 시퀀스였던 겁니다. 1년, 2년, 어쩌면 5년 전부터 계획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오늘 B-5 단계를 완료한 거죠. 저는 화면을 다시 재생했습니다. 김도윤 본부장이 보였어요. 55쯤 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는 환호하지 않았어요. 그저 옆 사람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 말했죠. 립리딩으로 읽어봤습니다. 다음 체크리스트. 그게 전부였어요. 성공을 축하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는 화면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환호가 없다는 건 놀랍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았다는 건 예상했다는 뜻이죠. 예상했다는 건 계획대로였다는 겁니다. 저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어요.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20년간 쌓아온 제 세계관이었어요. 선진국이 앞서고 나머지는 따라간다. 관리하는 자와 관리받는 자. 그 틀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셨어요. 벌써 식어버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오후 3시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화상회의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연결 중이라는 글자가 떴죠. 그리고 화면에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장소린이었어요. 31살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짧은 머리, 안경, 무표정한 얼굴. 하트 박사님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담백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없었죠. 안녕하세요 장 박사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한 질문을 꺼냈어요. 귀국의 최근 연속 발사에 대해 몇 가지 기술적 질문이 있습니다. 특히 궤도 정밀도가 인상적이었는데요. 장소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0.15% 오차입니다. 목표치 내었습니다. 목표치요? 네. 우리 시스템 설계 목표가 0.2% 이내였습니다. 달성했습니다. 저는 놀랐어요. 목표가 0.2%라고요? 그건 세계 최고 수준인데요. 장소리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통합 시스템 검증을 위해서는 그 정도 정밀도가 필요했습니다. 통합 시스템이요? 네. 발사체, 위성군, 지상국, 데이터 융합센터. 모두 하나로 연결됩니다. 저는 숨을 참았어요. 그게 B-5 시나리오인가요? 장소린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어요. 처음으로 표정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잘 찾으셨네요. 네, B-5는 최종 통합 검증 주기입니다. 오늘 완료했습니다. 저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야간 트래픽 피크도 그 때문인가요? 발사 후 며칠간 밤마다 데이터 처리량이 급증했던데요. 장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성 데이터와 지상 시스템 통합 테스트였습니다. 야간에 하는 이유는 방해 요소가 적어서입니다. 낮에는 다른 업무가 많으니까요. 논리적이고 간결한 대답이었어요. 저는 다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검증한 거네요? 장소린이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발사체만 쏘아 올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독자적인 우주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검증이었습니다. 독자적인.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발사 당일 통제실을 봤는데요. 환호가 없더군요. 보통 성공하면 기뻐하지 않나요? 장소린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환호보다 확인을 합니다. 계획대로 진행됐는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죠. 오늘도 계획대로였고요. 계획대로. 그 두 글자가 다시 나왔어요. 저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장 박사님 실례지만 이 프로젝트는 언제부터 계획된 건가요? 장소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2003년부터요. 22년 전입니다.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때죠. 그때부터 위성군, 발사체, 지상국, KPS 모두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22년. 저는 숨이 막혔어요. 22년간 한 방향으로 달려왔다는 겁니까? 장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관된 전략이었습니다. 단계별로 하나씩 쌓아 올렸죠. 오늘이 그 정점입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22년.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아버지를 잃고 아시아를 미워하고 숫자를 고르며 살았죠.
그동안 이들은 22년 동안 한 방향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뭔가요? 장소린이 말했습니다. 2026년 KPS 본격 운용입니다. 그리고 국제 협력 확대. 우리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국제 협력.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어요.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 저는 감사 인사를 하고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년간 믿어온 세계였어요. 선진의 오만. 관리하는 자의 시선. 그 모든 게 허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오후 햇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차가웠습니다. 제 안의 오만이 누군가의 22년을 가려왔던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장소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우리는 환호보다 확인을 합니다. 계획대로였고요. 그 담담한 목소리 뒤에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딛고 일어났을까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제 편견이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떴습니다. 모니터를 켰어요. 그리고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현장에 가야 합니다. 직접 보지 않으면 믿을 수 없어요. 22년의 무게를, 계획대로의 의미를, 환호 없는 성공의 진실을 제 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항공편을 검색했어요. 오늘 밤 서울행 예약. 그리고 장소린에게 다시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 박사님, 혹시 내일 고흥센터 방문이 가능할까요? 직접 보고 싶습니다. 보내기. 5분 후 답장이 왔어요. 가능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고흥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짐을 쌌습니다. 오늘 밤 저는 태평양을 건너갑니다. 진실을 찾으러. 그리고 제 오만을 벗어던지러.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14시간 워싱턴에서 서울까지. 창밖으로 태평양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 초안이 화면에 떠 있었죠. 한국의 연속 발사는 기술 시연 수준으로 평가됨. 이 문장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부록을 다시 읽었습니다. 부록 A, 궤도 정밀도 0.15%. 부록 B, 야간 트래픽 급증 패턴. 부록 C, B-5 시나리오 완료. 이 부록들이 진짜 이야기였어요. 복문이 아니라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레고리는 뭐라고 할까요? 제가 한국으로 떠났다는 걸 알면 화를 낼 겁니다. 저는 그에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긴급 현장 확인 필요. 한국 방문 중. 내일 저녁 복귀 예정. 짧고 사무적인 문장이었습니다. 그레고리가 답장을 보냈어요. 리디아, 자네 지금 뭐 하는 건가? 보고서는? 저는 답했습니다. 정확한 평가를 위해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더 이상 답장은 없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비쳤어요. 서울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죠. 저는 고속버스를 타고 고흥으로 향했어요. 3시간 반. 버스 안에서 저는 한국의 풍경을 봤습니다. 산, 들판, 작은 마을들. 평화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그 평화 뒤에 22년의 계획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고흥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어요. 장소린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트 박사님 오셨군요. 그는 악수를 청했어요. 손이 차가웠습니다. 안내할게요. 우리는 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벽에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03년 첫 위성 발사. 2009년 나로호 성공. 2013년 나로 과학위성. 2022년 누리호. 그리고 2025년 오늘. 모든 게 한 줄로 이어져 있었어요. 장소린이 말했습니다. 22년입니다.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진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각 사진마다 사람들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젊은 엔지니어, 중년의 연구원, 나이든 과학자. 모두 같은 눈빛이었어요. 진지하고 담담한 눈빛. 환호가 아니라 확인의 눈빛이었습니다. 우리는 데이터 융합센터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갔죠. 거대한 스크린이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어요. 위성 궤도, 지상국 연결 상태, 통신 로그. 모든 게 한눈에 보였습니다. 장소린이 설명했어요. 여기가 통합운영센터입니다. 위성부터 발사체, 지상국까지 모두 연결됩니다. 독자 시스템입니다. 독자. 그 단어가 또 나왔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독자라는 게 정확히 무슨 의미인가요? 장소린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위성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다른 나라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발사부터 추적, 데이터 수신, 분석까지 모두 우리가 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완전한 독립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누구의 시스템도 필요 없다는 거죠. 저는 벽 한쪽을 봤습니다. 거기에 큰 로드맵이 걸려 있었어요. 2003년부터 2025년까지 단계별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1단계 발사 기술 확보, 2단계 위성 개발, 3단계 지상국 구축, 4단계 데이터 융합 시스템, 5단계 KPS 구축, 6단계 국제 협력. 그리고 각 단계마다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계획대로. 저는 그 벽 앞에 서서 말을 잃었습니다. 22년 동안 한 문장으로 달려온 겁니다. 계획대로. 장소린이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는 환호보다 확인을 합니다. 감정보다 절차를 따릅니다. 그게 우리 방식입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장소린의 얼굴을 봤습니다. 무표정했지만 그 눈빛에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조용한 자부심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나요? 22년이나. 장소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필요했으니까요. 우리 위성을 우리가 쏘고, 우리가 추적하고, 우리가 분석해야 했으니까요. 그게 독립입니다. 독립.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쳤어요. 저는 20년간 관리라는 단어만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독립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로드맵을 다시 봤습니다. 6단계 국제 협력. 협력. 더 이상 관리 대상이 아니라 협력 파트너가 되겠다는 거였어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오만이 누군가의 22년을 가려왔던 겁니다. 제 편견이 이 거대한 계획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저는 장소린에게 물었습니다. 국제 협력 단계는 언제 시작하나요? 장소린이 말했어요.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스템을 함께 쓰고 싶다고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동시에 차가워졌습니다. 뜨거운 건 감동이었고 차가운 건 부끄러움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뭘 했을까요? 관리 대상이라고 쓰고 선진의 오만을 정당화하고 제 편견을 숨기고 살았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공장이 문 닫던 날 아버지는 제게 말했습니다. 리디야, 누구를 미워하지 마라. 세상은 변하는 거야. 저는 그 말을 잊고 살았어요. 미움이 더 쉬웠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벽 앞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었어요. 제가 보지 못했을 뿐이죠. 저는 눈을 떴습니다. 장소린에게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장소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움이 됐다면 좋겠네요. 우리는 센터를 나왔어요. 밖은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00km 위 위성들이 돌고 있겠죠. 계획대로. 저는 고흥을 떠나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보고서를 다시 열었어요. 본문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쓰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연속 발사는 22년 계획의 완성이다. 독자 융합센터 완전한 시스템 독립. 관리 대상이 아닌 전략 파트너로의 전환 필요. 제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진실을 써야 했으니까요. 워싱턴에 도착했을 때는 12월 7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곧장 사무실로 향했어요. 그레고리가 기다리고 있었죠. 리디야, 자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를 마주했습니다. 현장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레고리가 책상을 쳤어요. 자네에게 뭘 지시했나? 관리 가능이라고 쓰라고 했지.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레고리, 데이터를 봐야 합니다. 제가 고흥에서 확인한 건 단순한 발사 성공이 아니에요. 그가 손을 저었어요. 데이터? 자네 아버지 이야기 기억 못하나?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있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이번엔 감정이 아니에요. 제가 감정을 배제하고 봤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봤어요. 진실? 그레고리가 비웃었어요. 자네가 본 건 그들이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홍보용 쇼라고.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화면을 그레고리에게 돌렸어요. 이걸 보세요. 야간 트래픽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발사 후 3일, 5일, 7일 밤마다 피크가 솟구쳤어요. 이건 홍보용이 아닙니다. 통합 운용 검증이에요. 그레고리가 화면을 봤어요. 잠깐 침묵이 흘렀죠. 그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처리를 밤에 했다는 게 뭐가 대단한가? 저는 다음 자료를 열었어요. B-5 시나리오 문서였습니다. 이건 22년 계획의 마지막 단계예요. 발사체부터 위성, 지상국, 데이터 센터까지 모두 연결하는 거죠. 그레고리가 팔짱을 꼈어요. 그게 뭐? 여전히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들은 독자 시스템을 완성했어요. 더 이상 우리 시스템이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레고리가 저를 쳐다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죠. 리디야, 자네 지금 누구 편인가?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편이 아니에요, 그레고리. 사실이에요. 사실? 그가 책상에서 일어났어요. 사실은 한국이 여전히 우리보다 뒤처져 있다는 거야. 예산도 기술도 경험도.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예산은 30분의 1이지만 정밀도는 인류예요. 그들은 효율로 이겼습니다. 그레고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리디야, 자네 정말 실망이야. 20년을 함께 일했는데. 저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실망했어요, 그레고리. 저 자신에게요. 20년간 진실을 보지 못했으니까요. 그레고리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보고서는 어떻게 쓸 건가? 저는 대답했습니다. 진실대로요. 그레고리가 돌아봤어요. 그럼 자네 경력은 끝이야.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경력보다 양심이 중요합니다. 그레고리가 쓴웃음을 지었어요. 양심? 이 바닥에서 양심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떨리는 손을 주먹 쥐었습니다. 제 경력이 끝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보고서를 계속 썼습니다. 한국의 야간 트래픽 패턴은 통합 운용 검증을 의미한다. 발사 후 3일, 5일, 7일 밤 데이터 처리량 급증. 이는 위성 지상국 데이터 센터 연결 테스트로 추정. 홍보용 이벤트가 아닌 실질적 시스템 검증. 저는 타이핑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 섹션으로 넘어갔습니다. 독자 융합센터의 의미. 한국은 완전한 시스템 독립을 달성했다. 더 이상 타국 시스템 의존 불필요. 이는 관리 대상에서 전략 파트너로의 전환을 요구한다. 제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췄어요. 20년간 쓰지 못했던 진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됐지만 저는 먹지 않았어요. 오후 3시 저는 보고서를 거의 완성했습니다. 마지막 섹션만 남았죠. 결론 및 권고사항.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결론. 한국의 우주 개발은 관리 대상 수준을 넘어섰다. 22년 일관된 계획, 독자 시스템 완성,
국제 협력 준비 완료. 권고사항. 기존 관리 중심 접근에서 협력 파트너십으로 전환 필요. 상호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제안 검토 권장. 저는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선진의 오만을 버리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시점이다. 타이핑을 멈췄어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20년의 결론이었어요.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제목을 바꿨어요. 한국우주개발평가 관리대상에서 전략 파트너로. 저장. 제 손이 떨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레고리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보고서 초안 완료. 첨부 확인 바랍니다. 보내기. 5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사무실로 오게. 저는 일어섰어요. 복도를 걸어 그레고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게.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레고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 보고서였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리디아, 이건 받아들일 수 없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사실입니다, 그레고리. 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실이 아니라 해석이야. 자네의 해석. 아니에요. 데이터가 말하는 겁니다. 그레고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좋아, 리디아. 자네가 원한다면 이대로 제출하게. 하지만 결과는 책임져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레고리가 저를 봤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죠. 그가 말했습니다. 자네 용감하군, 리디아. 어리석지만.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르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 결정이 맞았을까요? 경력을 걸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실을 말했으니까요. 20년 만에요. 저는 제 책상으로 돌아왔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그리고 700km 위 한국의 위성이 돌고 있었죠. 계획대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에만 솟구치는 데이터. 그건 시험 운용의 맥박이었어요. 조용하지만 강력한 심장박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12월 9일 금요일 오후. 제 사무실은 조용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있었죠. 저는 여전히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고흥에서 찍은 사진들이 떠 있었어요. 데이터 융합센터의 거대한 스크린. 벽에 걸린 로드맵. 2003년부터 2025년까지 한 줄로 이어진 계획. 저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봤습니다. 로드맵 사진을 확대했어요. 각 단계마다 적힌 두 글자가 보였죠. 계획대로.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22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계획에 인생을 걸었을까요?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실패를 견뎌냈을까요? 저는 장소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담담한 표정, 짧은 말투, 그리고 눈빛 속 조용한 자부심. 우리는 환호보다 확인을 합니다.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진을 열었어요. 복도에 걸린 역사 사진들이었습니다. 2003년 첫 과학 위성을 발사하던 사람들. 얼굴이 젊었어요. 20대, 30대였죠. 그들의 눈빛은 희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2009년 나로호 첫 시도 실패.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2010년 나로호 두 번째 시도 실패. 또다시 어두운 표정들. 하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13년 나로호 성공.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곧 다음 단계로 넘어갔죠. 2018년 시험 발사체. 2022년 누리호. 2025년 오늘. 저는 사진 속 사람들의 나이를 계산해 봤어요. 2003년에 25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47살. 2003년에 35살이었던 사람은 지금 57살. 그들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기를 이 프로젝트에 바쳤던 겁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20년간 저는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어요. 숫자 뒤에 있는 땀과 눈물을 보지 못했죠. 제 편견이 눈을 가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고흥센터에서 만났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데이터 융합센터 벽에 걸린 로드맵. 1단계부터 6단계까지 한 줄로 이어진 계획. 그 벽 앞에 섰을 때 저는 압도당했어요. 22년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장소린이 말했죠.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이해했어요. 22년간 방향을 바꾸지 않는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정권이 바뀌고 예산이 삭감되고 실패가 반복돼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의지인가요? 저는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개인 노트를 열었어요.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깨달았다. 진정한 힘은 환호에 있지 않다. 조용한 확인에 있다. 계획대로라는 두 글자에 숨은 22년의 무게. 그게 진짜 힘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췄어요. 그리고 고흥의 로드맵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6단계 국제협력. 장소린이 말했죠. 이미 시작됐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어요. 관리 대상이 협력 파트너가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선진의 오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 20년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저는 고흥의 하늘을 떠올렸습니다. 나로우주 센터 위로 펼쳐진 하늘. 그 하늘 너머 700km 위 위성들이 돌고 있었죠. 계획대로.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집으로 가는 지하철에서 저는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레고리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리디아, 월요일 아침 긴급 회의. 상부에서 자네 보고서 검토 중. 준비하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드디어 왔네요. 제 결정의 결과를 마주할 시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우주개발평가관리대상에서 전략 파트너로.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죠. 본문도 마찬가지였어요. 독자 시스템 완성, 22년 일관된 계획, 국제협력 준비 완료. 결론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선진의 오만을 버리고 동등한 파트너로 인정해야 할 시점이다. 저는 보고서를 덮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진실을 썼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웠어요. 월요일에 뭐라고 할까요? 제 경력이 끝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별들 사이로 위성들도 돌고 있겠죠. 한국의 위성, 미국의 위성, 유럽의 위성. 모두 같은 하늘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어요. 고흥의 벽에 걸린 20년. 그 무게를 이제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주말이에요. 월요일까지 이틀 남았죠. 그 이틀 동안 저는 준비해야 합니다. 제 결정을 지킬 준비를요.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12월 12일 하늘은 흐렸어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아침 9시 긴급 회의는 10시였죠. 저는 책상에 앉아 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점검했어요. 한 글자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모두 진실이었으니까요. 9시 30분 그레고리가 제 책상으로 왔어요. 리디아, 준비됐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네. 저는 노트북을 들고 일어났어요.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죠.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안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상부 간부 3명, 그레고리, 그리고 저.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부 중 한 명이 말했어요. 부국장이었습니다. 하트 박사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설명 부탁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최근 연속 발사는 단순한 성공이 아닙니다. 22년 계획의 완성입니다.
화면에 고흥 로드맵 사진을 띄웠어요. 2003년부터 시작된 일관된 전략입니다. 위성군, 발사체, 지상국, 데이터 융합센터 모두 한 줄로 이어졌습니다. 부국장이 물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독자 시스템 완성입니다. 더 이상 타국 의존 불필요. 이는 관리 대상에서 협력 파트너로의 전환을 요구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다른 간부가 말했습니다. 하트 박사, 그건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닙니까? 여전히 기술 격차가 있습니다. 저는 야간 트래픽 그래프를 띄웠어요. 기술 격차가 아닙니다. 접근 방식의 차이입니다. 그들은 효율로 이겼습니다. 예산 30분의 1로 0.15% 정밀도를 달성했습니다. 세 번째 간부가 끼어들었어요. 그렇다 해도 관리는 여전히 가능하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미 국제 협력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리 프레임을 고집하면 협력 기회를 잃습니다. 부국장이 팔짱을 꼈어요. 하트 박사,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 보고서 감정이 개입된 거 아닙니까?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배제한 결과입니다. 20년간 제 편견이 진실을 가렸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만 봤습니다. 그레고리가 끼어들었어요. 부국장님, 하트 박사는 개인적 배경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시아 때문에.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레고리, 그건 제 문제였습니다. 편견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데이터가 말합니다. 부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좋습니다. 그럼 당신 제안은 뭡니까?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기존 관리 프레임 폐기, 전략 파트너십 구축, 상호 기술 교류 및 공동 프로젝트 제안. 이게 제 권고 사항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부국장이 다른 간부들을 봤습니다. 잠깐 눈빛 교환이 있었죠. 그가 말했어요. 하트 박사, 이 보고서대로 가면 기존 정책 전면 수정입니다. 파급이 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압니다. 하지만 필요합니다. 왜 필요합니까? 저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이에요. 선진의 오만으로 눈을 가리고 있는 동안 그들은 22년을 한 방향으로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뀔 차례입니다. 부국장이 저를 오래 바라봤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트 박사 용감하군요. 저는 대답했어요. 용기가 아니라 필요입니다. 부국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보고서 채택하겠습니다. 다만 추가 검증이 필요합니다. 외부 전문가 자문 받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채택이요?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파트너십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 보고서가 받아들여진 겁니다. 감사합니다. 부국장이 일어섰어요. 하지만 하트 박사, 이건 시작입니다. 실행은 더 어렵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회의가 끝났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나갔습니다. 그레고리가 남았죠. 그가 제게 다가왔어요. 리디아, 자네 해냈군. 목소리에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봤어요. 그레고리, 저는 당신을 배신한 게 아니에요. 진실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아.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리디아. 정책 전환은 저항이 크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그레고리가 손을 내밀었어요. 행운을 빌어.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의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슴이 뛰는 걸 느꼈습니다. 제 보고서가 채택됐어요. 제목을 바꾸는데 용기가 필요했지만 결과는 성공이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제 마음은 맑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빅테크 기업 내부 세미나 자료였습니다. 제목은 한국우주개발 협력 파트너로 보라였죠.
저는 자료를 열었어요. 내용이 제 보고서와 유사했습니다. 독자 시스템 효율성, 국제 협력 가능성. 저는 미소 지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은 진실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장소린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장 박사님, 보고서가 채택됐습니다. 협력 파트너십으로 전환합니다. 감사했습니다. 보내기. 30분 후 답장이 왔어요. 하트 박사님 축하드립니다. 함께 일할 날을 기대합니다. 짧고 담백한 답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상호 존중이었죠.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오늘 저는 보고서 제목을 바꿨어요. 관리 대상에서 전략 파트너로. 그리고 그 제목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제 남은 건 실행이었죠. 하지만 저는 확신했어요. 변화는 이미 시작됐다고. 계획대로. 12월 15일 국제브리핑이 열렸습니다. 워싱턴, 브뤼셀, 도쿄, 서울이 동시에 연결됐어요. 화상회의 화면에 각국 대표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참석했죠. 옵저버 자격이었지만요. 한국 측에서 발표가 시작됐어요. 김도윤 본부장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55 차분한 얼굴이었죠. 그가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연속 발사 결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어요. 11월 30일, 12월 5일. 두 번의 성공. 궤도 정밀도 0.15%. 페이로드 무게 1100kg. 모두 목표치 내달성. 김도윤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독자 데이터 융합센터를 완성했습니다. 발사부터 추적, 데이터 수신, 분석까지 통합 운영합니다. 화면에 융합센터 구조도가 떴어요. 위성군, 지상국, 데이터 센터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KPS 2026년 본격 운용 예정. 정밀도 3m 이내. 국제 협력 개방. 마지막 문장이 중요했어요. 국제 협력 개방.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를 찾습니다. 함께 우주를 개척할 동료들을요. 브뤼셀 측에서 질문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시스템 신뢰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김도윤이 답했습니다. 10년간 위성 25기 운용, 고장률 3% 이하. 신뢰도는 검증됐습니다. 도쿄 측에서도 질문했어요. 협력 조건은 무엇입니까? 김도윤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기술 공유. 일방적 제공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동등한 파트너십. 그 단어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제 보고서의 핵심이 바로 저 단어였으니까요. 워싱턴 측 대표가 말했습니다. 미국도 협력 의사가 있습니다. 구체적 제안 환영합니다. 브뤼셀도 동의했어요. 유럽 우주국도 관심 있습니다. 도쿄도 따라갔죠. 일본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관리에서 협력으로, 선진의 오만에서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레고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리디아, 봤나? 네, 봤어요. 그가 미소 지었어요. 자네가 맞았어. 파트너십이 답이었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가 말해줬어요. 그레고리가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인정해야겠군. 내 오만이 눈을 가렸어. 저는 그를 봤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그레고리. 중요한 건 이제 바뀌는 거죠.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거리는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빛나고 있었죠.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고흥에서 찍은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벽에 걸린 로드맵. 22년의 여정. 그리고 각 단계마다 반복된 두 글자. 계획대로.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어요. 장소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환호보다 확인을 합니다. 계획대로였고요. 그 담담한 목소리. 조용한 자부심. 환호 없는 성공. 그게 진짜 힘이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저는 관리에서 공동 설계로 옮겨 앉았어요. 선진의 오만을 벗어던지고 동등한 파트너가 됐습니다. 한국은 총이 아닌 정밀, 절차, 연결로 우주를 설득하고 있었어요. 효율로 이기고 계획으로 증명하고 침묵으로 존중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보고서 한 줄이 그 변화를 기록했어요. 계획대로.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700km 위 위성들이 돌고 있었죠. 한국의 위성, 미국의 위성, 유럽의 위성. 이제 그들은 함께 움직이게 될 겁니다. 파트너로서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조용한 미소였습니다. 환호가 아닌 확인의 미소였죠. 그리고 그 조용한 미소가 기준을 바꿨어요. 관리의 기준에서 협력의 기준으로, 선진의 기준에서 동등의 기준으로. 저는 커피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로 위성들도 함께 돌고 있었죠. 계획대로. 저는 집에 도착해 노트북을 열었어요. 개인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20년의 편견을 벗었다. 한국이 보여준 건 환호가 아닌 확인이었다. 정밀, 절차, 연결. 그것이 진짜 힘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힘을 존중하는 법을 배웠다. 계획대로. 저는 일기를 저장하고 노트북을 덮었어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예요. 파트너십의 하루가요. 그리고 저는 그 하루를 위해 준비돼 있었습니다. 계획대로. 감동특별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작은 관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동시민들의 이야기는 내일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